한국문학 대표작 선집 채만식 탕류 2. 생활 제일과 정거장에서 들어오자면 영정으로 갈려드는 새거리 바른편 귀퉁이에 있는 제중당이라는 양약국이 있다. 차려놓은 품새야 대처면 아무데고 흔히 있는 평범한 양약국이요. 규모도 그다지 크지 못하다. 그러나 제중당이라는 간판은 주인이요 약재사요 촌사람의 웬만한 병론이면 척척 의사질까지 해내는 박재호의 그 말대가리같이 기다란 얼굴과 30부터 대머리가 훌러덩 벗겨져서 가뜩이나 긴 얼굴을 겁나게 더 길어 보이게 하는 대머리와 대대대 하기는 해도 입담이 좋은 구병과 그 대대거리는 말끝마다 빠뜨리지 않는 군가락 제기랄 소리와 팥을 가지고 앉아서라도 콩이라고 남을 삶아 넘기는 떡심과 이러한 것들로 더불어 10년 이자 이 군산 바닥에는 사람의 얼굴로 치면 마치 큼직한 점이 박혔다든가 헬끔한 애꾸눈이라든가처럼 특수하게 인상이 박히고 선전이 되고 한 만만찮은 가게다. 가게에는 지금 재호의 길다란 얼굴은 보이지 않고 초봉이가 혼자 테이블을 타고 앉아서 낡은 부인 잡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초봉이는 시방 집안일이 마음에 걸려 진득히 있을 수가 없다. 종시 돈이 변통되지 못하면 어찌하나 싶어 초조하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잊고 앉아 절로 시간이 가게 하느라고 잡지의 소설 한 대문을 읽는 신용은 하나 마음대로 정신이 쏠려지지는 않았다. 기둥에 걸린 둥근 괴종이 내시를 친다. 벌써 내신고 싶어 고개를 쳐들면서 가볍게 한숨을 내쉬는데 마침 헙수룩하게 생긴 촌사람 하나가 철 잃은 대패밥 모자를 벗으면서 끼웃이 들어선다. 어서 오십시오. 초봉이는 사뿐 일어서서 진열장 뒤로 다가 나온다. 가게 사람이 손님을 맞이하는 여느 인사지만 말소리가 하도 사근사근 하면서도 뒤끝이 자지러질 듯 무령하게 사그라지는 그의 말소리가 약서러 들어선 촌사람의 주의를 끌어 더욱 어릿거리게 한다. 초봉이의 그처럼 끝이 힘없이 쓰러지는 연삽한 말소리와 그리고 귀가 너무 작은 것을 그에 붙인 정주사는 그것이 단명할 상이라고 늘 혀를 차곤 한다. 말소리가 그럴 뿐 아니라 얼굴 생김새도 복성스러운 구석이 없고 청초하기만 한 것이 어디라 없이 불안스럽다. 티끌없이 해맑은 바탕에 우뚝 선 코가 우선 눈에 뜨인다. 갸름한 하장이 아래로 좁아 내려가다가 급하다 할 만큼 빨랐다. 눈은 둥근 눈이지만 눈초리가 째지다가 남은 것이 있어 길어 보이고 거기에 무엇인지 비밀이 잠긴 것 같다. 윤곽과 바탕이 이러니 자연 선도 가늘어서 들국화답게 청초하다. 그래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웬일인지 위태위태하여 부지중 안타까운 마음이 나게 하던 것이다. 이와 같이 말하자면 청승스런 얼굴이나 그런 흠을 많이 가려주는 것이 그의 입과 턱이다. 조그맣게 그려진 입이 오긋하니 동근 주걱턱과 어울려 그저 볼 때도 볼 때지만 무심코 해주기 웃을 적이면 아담스런 교태가 아낌없이 드러난다. 그의 의복이야 노상 헙수룩한 검정 치마에 흰 저고리를 받쳐 입고 다니지만 나이가 그럴 나이라 굵지 않은 몸집이 얼굴과 한 가지로 알맞게 살이 오르고 피어나 미상불 화장품 장사까지 겸하는 양 약국에는 마침 좋은 간판감이다. 올 2월 초봉이가 이 가게에 나와 있으면서부터 보통 약도 약이러니와 젊은 서방님 내가 사지 않아도 괜찮은 것이면서 항용 살 수 있는 화장품이며 인단, 카올 이런 것은 전보다 3곱이나 더 팔렸다. 주인 재호는 그러한 제 이문이 있기 때문에 초봉이를 소중하게 다루기도 하려니와 또 고향이 같은 서천이요 교분까지 있는 친구 정영배 정주사의 자녀라는 체면으로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처지다.
그러나 그런 관계나 저런 타산 말고라도 이쁘게 생긴 초봉이를 재호는 이뻐한다. 7살 먹은 어린아이가 다리를 삐었다고 마치 병원에 온 것처럼 병론을 하는 촌사람한테 20전짜리 옥도전기 한 병을 팔고 나니 가게는 다시 빈다. 늘 두고 보아도 장날이 아니면 바로 3시 요맘때면 언제든지 손님의 발이 뜬다. 추봉이는 도로 테이블 앞으로 가서 잡지장을 뒤지기도 내키지 않고 해서 뒤 약장에 등을 기대고 우두커니 바깥을 내다본다. 그는 혹시 모친이 올까 하고 아침에 가게에 나오던 길로 기다렸고 지금도 기다린다. 아침을 못해 먹었으니 그새라도 혹시 양식이 생겨서 밥을 해 먹었으면 알뜰한 모친이라 점심을 내오는 체하고 도시락에다가 밥을 담아다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껏 소식이 없는 것을 보면 그대로 굶고 있기가 십상이다. 초봉이 제 한 입에야 시장 한 칸으로 하면 그래서 먹자고 들면 가게 전화도 있고 하니 매식집에서 무엇이든지 청에다가 먹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는 집안이 죄다 굶고 앉았는데 저 혼자만 음식을 사 먹을 생각은 염에도 나지를 않았다. 모친이 밥을 내오기를 기다리는 것도 집에서 밥을 먹었기를 바라는 생각이다. 씨름 없이 섰는 동안에 추레한 부친의 몰골, 바느질로 허리가 굽은 모친, 배가 고파서 비슬비슬하는 동생들의 애처로운 꼴, 이런 것들이 자꾸만 눈앞에 얼찐거리면서 저절로 눈가시 따가워진다. 아까 옥도전기 한 병을 팔고 받은 10전박이 2푼이 손에 쥐어진 채 잘랑잘랑한다. 늘 집에서 밥을 굶을 때 가게에 나와서 물건 판 돈이라도 돈을 손에 쥐어보면 생각이 나듯이 이 돈 20전이나마도 집에 보내줄 수 있는 내 것이라면 오죽이나 좋을까 싶어 곰곰 손바닥이 내려다 보여진다. 그는 지금 만일 개봉이든지 형주든지 동생이 배가 고파하는 얼굴로 시름없이 가게를 찾아온다면 앞뒤 생각할 겨를이 없이 손에 쥔 20전을 선뜻 주어 보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나던 참이라 무심코 동생들이 혹시 가게 앞으로 지나가지나 않을까 하고 오고 가는 아이들을 유심히 본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아예 집으로 보내주기라도 할 도리를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소심한 초봉이로 거기까지는 남의 것을 제 마음대로 손을 댈 기운이 나지 않았다. 길 건너편 셋 골목에서 행화가 나오더니 해죽이 웃고 가게로 들어선다. 혼자 계시는구마. 주인날이는 어디 갔는기요? 어서 오세요. 벌써 아침나절에 나가시더니 여태. 초봉이도 손님이라기보다 동무처럼 마음을 놓고 웃는 낯으로 반겨 맞는다. 본시야 초봉이가 기생을 안다거나 사귄다거나 할 일이 있었을까마는 가게에서 일을 보자니까 자연 그러한 여자들도 손님으로 접촉을 하게 되고 그러는 동안에 그가 단골 손님이면 낯을 익히게 된다. 행화는 처음 가게에 나오던 때부터 정해놓고 며칠만큼씩 가루, 우유를 사가고 가끔 화장품도 사가고 전화도 빌어 쓰고 했는데 그럴 때면 주인 재호가 행화 하면서 이야기도 하고 농담도 하고 하는 바람에 초봉이도 자연 그의 이름까지 알게 된 것이다. 초봉이는 몇몇 단골로 다니는 기생 가운데 이 행화를 제일 좋아한다. 그것은 행화가 얼굴이 도량직하니 코 언저리가 기미가 살풋 앉은 것까지도 귀인성이 있고 말소리가 영남 사투리로 구수한 것도 마음에 들지만 다른 기생들처럼 생김새나 하는 짓이나가 빤질거리지 않고 숫대룸한 게 실없이 좋았다. 행화도 초봉이의 아담스러운 자태며 말소리, 그것이 바로 맘씨인 것 같이 사근사근한 말소리에 마음이 끌려 볼일을 보러 가게에 나오든지 또 가게 앞으로 지날 때에도 우정 들러서 잠시 한담 같은 것을 하기를 즐겨한다. 우유는 누가 먹길래 늘 이렇게 사가세요? 초봉이는 행화가 달라는 대로 가루 우유를 한 통,
요새 새로 온 놈으로 골라주면서 궁금하던 것이라 마침 생각이 난 길에 지날 말같이 물어본다. 예? 누구 먹이는 가고? 행화는 우유통을 받아 도로 초봉이한테 쳐들어 보이면서 장난꾼 같이 웃는다. 우리 아들 먹이제, 우리 아들. 하하하하. 아들? 아들이 있어요? 초봉이는 기생이 아들이 있다는 것이 어쩐지 이상했으나 되물어 놓고 생각하니 기생이니까 되레 일찍이 아이를 둔 것이겠지 하고 싶어 이번에는 고개를 끄덕거린다. 와, 기생이 아들 있다니 이상해서? 하하하, 기생이길래 아들 딸 낳기 더 좋지요. 서방이가 수두룩한 걸. 하하하하. 초봉이는 말이 그만큼 노골적으로 나가니까 얼굴이 붉어지면서도 같이 따라서 웃는다. 아기야, 어쩌면 저 입하고 턱하고가 저리도 이쁘노? 다른 데도 이쁘지만, 예? 올게 몇 살이지요? 21살. 아이고, 나는 19이나 내 동갑으로 봤더니. 몇인데요? 20? 예. 네, 그런데 아들을 낳았어? 하하하, 네, 쇠겼소. 우리 아들이 아니라 내 동생이라요. 동생? 어쩌면 초봉이는 탐복을 한다. 기생이면 호화롭기나 하고 천한 것으로만 알던 초봉이는 기생에게서 그런 인정을 볼 수 있는 것이 놀라웠다. 그는 행화가 다시 한번 쳐다보였다. 쳐다보면서 곰곰 생각하니 인정이야 일반일 것이니 그렇다 하겠지만 천한 기생이라면서 어린 몸으로 그만큼 집안을 꾸려 나간다는 것이 초봉이 자신에 비해 사람이 장한성 싶었다. 마침 제약실에서 안으로 난 문이 열리더니 재호의 아낙 윤희가 나오는 것을 보고 행화는 눈을 째끗하면서 싱하니 나가버린다. 아직 안 오셨어? 윤희는 가시같이 앙상한 얼굴을 기다란 모가지로 연신 기웃거리면서 어디 가서 무얼 하고 여태 안 오는 거야? 사람 속상해 죽겠네. 자동차에 치여 죽었나? 또 기집년의 집에 가 나자빠졌나? 아무래도 한바탕 짓거리가 나고야 말 징조다. 10년 전 재호는 어느 제약회사에 취직을 하고 있었고 윤희는 모모 여자 전문학교에 다닐 때에 이미 처자가 있고 나이 11살이나 맞은 재호와 윤희는 연애가 어울려서 재호는 본처와 이혼하고 윤희는 개업할 자금을 내놓고 두 사람은 결혼을 했었다. 그러나 달콤하던 것은 그 돈을 미천 삼아 이 군산으로 내려와서 재중당을 시작하던 그 당시 2, 3년이었지 시방은 윤희한테는 가시 같은 히스테리가 남았을 뿐이요. 재호는 안 하기 죽기나 했으면 제발 덕분 시원할 지경이다. 그러한 판에 초봉이가 여점원 겸 사무원으로 와서 있는 다음부터는 윤희의 신경은 더욱 날카로워지고 범사의 초봉이의 일을 가지고 남편을 달달 볶아댄다. 초봉이도 그러한 눈치를 잘한다. 그래서 그는 털털하고도 시원스러운 재호한테는 턱 미더움이 생겨 장차 몇 해고 약제사의 시험을 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는 날까지 붙어 있을 생각이었었고 또 그리할 결심이었지만 요새 와서는 윤희로 해서 늘 불안이 생기고 이러다가는 장래가 길지 못할 것 같아 낙심이 되기도 했다. 그래 어디 갔는지도 모른단 말이야? 윤희는 제 속을 못 사겨 색색하고 섰다가 초봉이더러 볼썽사납게 소리를 지르던 것이다. 모르겠어요. 어디 가시면 가신다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초봉이는 괜한 일에 화풀이를 받기가 억울하나 그렇다고 마주 생길 수도 없는 노릇이라 다소곳하고 대답이다. 마침 그러자 전화가 때르릉 하고 운다. 윤희는 괜히 질겁을 해서 놀랐다가 집에 전화거든 날 주워 하면서 전화통을 떼어드는 초봉이에게로 다가선다. 네, 재중당입니다. 초봉이는 들은 채도 않고 전화를 받는다. 네? 네. 모모 은행에 계신 고태수 씨요? 네. 네. 모모은행 고태수 아시지요? 저편에서는 상냥하게 되물어준다. 네, 압니다. 초봉이는 모모은행에서 고태수라는 사람이 늘
약이며 화장품 같은 것을 전화로 주문해 가기 때문에 그 사람이나 얼굴은 몰라도 모모 은행에 다니는 고태수라는 성명은 알 수가 있었다. 그러나 저편의 태수는 전화로 주문해 가기도 하지만 대개는 제가 가게에 와서 사 간 적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만 여겨 실물인 고태수를 아느냐고 물은 것이요. 안다니까 역시 그 실물인 고태수를 안다는 말로 알아듣게 되었던 것이다. 저 향수 좋은 것 있어요? 저편에서는 있어요 라고까지 말이 더 친숙해진다. 네, 향수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찾으시는지. 그저 좋은 것이면 아무거라도 좋습니다. 오리지나루 같은 거. 네, 오리지널이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썩 좋지는 못한데요. 보통 많이들 쓰시기는 하지만. 네, 아, 그런가요? 그러면 저편에서는 이렇게 당황해하다가 다시 그럼 오리지나루가 아니라 무엇 좋은 걸로 한 가지만 골라주시지요. 그러시면 헤리오도로프를 쓰시지요. 그것도 썩 고급품은 아니지만 그래도 네네. 그럼 해리 그 향수 한 병만 지금 곧 보내주실까요?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모모은행 고태수 씨라고 그러셨지요? 이것을 다시 묻는 것은 저편에서 적지 않이 실망할 소리나 그래서 네 하는 저편의 대답이 대번 떨떡해졌지만 초봉이야 그런 기색을 알 턱이 없는 것이고 그런데 참 초봉이가 깜박 생각이 나서 전화통으로 파고든다. 지금 배달하는 아이가 마침 나가고 없어서 시방 곧은 못 보내드리겠는데요. 좀 더디어도 괜찮을까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 잠시 침음하다가 이어 그러면 내가 오래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해 주시지요. 내 하숙집으로 좀 보내주세요. 아이를 시켜서 보내면 내가 없더라도 받아두고서 대금도 치러 줄geb니다. 그럼 그렇게 하세요. 댁이 어디신가요? 바로 저 계복동서 돈배미로 넘어가자면 고개까지 채 못 가서 있는 한참봉내 싸전집입니다. 찾기 쉽습니다. 네, 네, 거기시면 잘 압니다. 그러면 글러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초봉이는 전화를 끊고 돌아서면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이구먼 하는 짐작이 들어 고개를 끄덕거린다. 집에서 누구한테서던가 답삭부리 한참봉내 집에 어느 은행에 다니는 사람이 하숙을 하고 있다는 말을 귓결에 들은 적이 있었던 것이다. 초봉이 아직도 그대로 지켜섰는 윤희한테 또 시달림을 받기가 싫어서 분주한 채 해리오 도로프 한 병 있는 것을 진열장에서 꺼내다가 싸개지로 싸고 다시 전표를 쓰고 막 그러고 나니까 또 전화가 온다. 윤희는 이번에도 제호의 전화거든 저를 달라고 따라온다. 초봉이는 대답을 하는 둥 마는 둥 수화기를 떼어 들면서 네, 재중당입니다. 초봉이는 저쪽에서 오는 소리를 듣자 눈가 입가로 미소가 떠오르면서 금시로 귀밑이 빨개진다. 초봉이여요. 초봉이는 매달리듯 전화통으로 다가들면서 무심결에 뒤를 돌려다본다. 그것을 눈여겨보고 있는 윤희가 새파랗게 눈에서 쌍심지가 뻗쳐 나오면서 비껴나 이것! 소리 무섭게 초봉이를 떠다 박지르더니 수화기를 채워다가 귀에 대고는 아니 이건 어떻게 하는 셈이요? 응? 여부 없이 다짜고짜로 전화통에다가 터지라고 악을 쓰는 것이다. 네? 저편에서는 얼뜬 목소리가 분명찮게 들려온다. 네라니께 다 무엇이 말라 죽은 거야? 왜 남은 기다리다가 애가 말라 죽게 하고서 전방에 있는 계집애만 데리고 전화질만 하고 있는 거야? 이놈의 전방에다가 불을 싸놓는 꼴을 보고야 말태야? 응? 이 천하의 행사가 개차반 같은 위인 같으니라고? 더 잇대어 해 퍼부을 것이지만 숨이 차서 잠깐 말이 그친다. 그 사이를 타서 저편의 말소리가 들려온다. 네? 왜 그러시나요? 누구신데 무슨 일로 그러시나요? 비록 전화의 수화기로 들려는 올망정 코에 걸리는 듯한 베이스 음성으로 뜸직뜸직 저력 있게 울리는 이 말소리는 대대거리고 급한 제호의 말소리와는 얼토당토 않다.
무엇이 어째? 윤희는 번연히 남편 재호가 아닌 것을 역력히 알아차렸으면서 상관 않고 대고 멋쓰린다. 윤희는 멋점은 저편이 재호인 줄 알고 그래서 재호한테 초봉이가 전화를 받으면서 그런 아양을 떨고 하니까 그만 강자의 눈까지 뒤집혀 그 거절을 한 것인데 저편이 재호가 아니고 생판 딴 사람이고 봄에 이번에는 그것이 되레 부하가 났던 것이다. 당신이 그럼 박재호가 아니란 말이오? 윤희는 여전히 서슬있게 삐딱거리기는 해도 어쩔 줄 모르고 쩔쩔맨다. 돌려다보니 나서서 이를 모피해 주어야 할 초봉이는 모른 채 하고 외면을 하고 있다. 그것이 속이 제레 터지게 밉다. 여보세요? 저편에서는 밉강 머리스럽게 성도 내지 않고 좋은 말로 차근차근 나는 박재호 씨가 아닙니다. 남승재라는 사람입니다. 여기는 금호병원인데요. 여기 조수로 있는 사람입니다. 약을 주문하느라고. 이 무색한 꼴을 어떻게 건사할 길이 없다. 하니 덮어놓고 기승을 피우는 게 차라리 속이라도 시원할 일이다. 원참 별 빌어먹을 꼴도. 윤희는 수화기를 내동댕이를 치고 물러서서 초봉이에게로 잡아먹을 듯이 눈을 흘긴다. 아니거든 아니라고 진작 말해주어야지. 초봉이는 더 참을 수가 없어서 마주 콸콸하게 해대려고 고개를 번쩍 들었으나 말은 목 안에서 잠겨버리고 청하지도 않는 눈물만 솟아 글썽거린다. 전방에 두어둘째도 찌레본으로 두어두었나? 뭐야 대체? 모른 체하고 서서 남을 망신을 주고 전화나 가지고서 희약질이나 함은 제일인가? 이 말을 하다가 윤희는 초봉이가 아까 전화통 앞에서 아양을 부리는 양을 다시 생각하고 그러자니까 문득 실로 문득 초봉이가 정말로 재호한테도 전화를 받을 때나 단둘이 서 있을 때면은 그렇게 하려니 그래서 재호를 후리려고 하고 재호는 그것이 좋아서 침을 개질질 흘리면서 헤헤 헤헤 하려니 이러한 짐작이 선뜻 머리에 떠오르던 것이다. 등골이 오싹하도록 무섭게 초봉이를 노리고 섰던 윤희는 몸을 뿌르르 떨면서 뽀드득 이를 갈아붙인다. 만약 이때에 초봉이가 조그만큼만 더 윤희의 부하를 도두어 주었다면 윤희는 단박 달려들어 초봉이의 얄밉디 얄밉게 시리 예쁜 입과 턱을 싹싹 핥히고 물어뜯고 해 주었을 것이다. 마침 배달 나갔던 아이가 자전거를 내리면서 들어서다가 전방 안에 살기등등한 공기를 보고 지레 겁을 내어 비슬비슬 한 옆으로 피해간다. 선생님 어디 간지 몰라? 윤희는 아이한테다 대고 버럭 소리를 지른다. 저는 몰라요. 어디 가신지. 아이는 행여 노염을 살세라고 조심하여 몸을 사린다. 두고 보자 모두들. 윤희는 혼잣말같이 이렇게 씹어뱉고는 퉁퉁거리고 제약실로 해서 안채로 들어가 버린다. 한편 구석에 가서 가만히 박혀있던 아이가 그제서야 윤희의 등 뒤에다가 혀를 날름하고는 초봉이한테 연신 눈을 찌끗찌끗한다. 초봉이는 못 본 채도 않는다. 그는 윤희한테 마주 해대지 못하고서 병신스럽게 당하기만 하던 일이 세차비로 분했다. 하기야 지지 않고 같이 들어서 다투는 날이면 자연 주객이 갈리게 될지도 모르고 그러는 날이면 다시 직업을 얻기도 만만치 않거니와 얻어진데도 지금같이 장래 보기로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오늘이라도 이 집을 그만두면 매삭 20원이 남아 벌이가 끊기니 집안이 그만큼 더 어려울 것이요. 하니 웬만하면 짐짓이라도 져주는 게 뒷일이 각다분하지 않을 형편이기는 하다. 그러나 그런 타산이야 흥분되기 전 일이요. 일을 잡치고 난 뒤에 가서 참았더라면 좋았을걸 한 후회거리지 당장은 꼿꼿한 배알이 없는 것도 아니다. 오늘부터라도 그만두면 그만이지. 무럭무럭 치 닿는 부하가 이렇게쯤 다구진 마음을 먹을 수까지도 있다. 그래서 어엿하게 고개를 쳐들고 활활 해붙여 주려고까지 별렀었다. 그러나 그는 그리 하지를 못했다.
초봉이는 비단 오늘일 뿐 아니라 크고 작은 일이고 간에 누구한테든지 저하고 싶은 대로 고집을 세운다든가 속에 있는 말을 조배기게 해대지를 못한다. 속이 하다 우렁이 속같이 있으면서 말을 하자고 들면 가령 그것이 억울하다든가 분한 경우라든가 기운이 겉으로 시원시원하게 내뿜 기지를 못하고 속으로만 수그러들어 목이 잠기고 눈물이 앞을 서곤 한다. 흥분이 심하면 심할수록에 그것이 더하다. 오늘 일만 해도 그는 윤희한테 무슨 정가 박힐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요. 버젓하게 다 해댈 말이 있는 것을 부질없이 말은 막히고서 나오지 않고 남 보기에는 무슨 죄나 진 것 같이 울기부터 한 것이다. 전화통에는 윤희가 내 동댕이를 친 채로 수화기가 디룽디룽 매달려 있다. 그렇거나 말거나 다른 전화 같으면 심술로라도 내버려 두겠지만 혹시 승재가 그대로 기다리고 있을까 민망해서 얼핏 수화기를 올려 들었다. 여보세요? 잠긴 목을 가다듬어 겨우 소리를 내니까 거 웬 난리가. 승재의 대답이 바로 들린다. 아니에요. 여기 아주머니가 아저씨한테서 온 전화인 줄 알고. 거 대단하군. 초봉이는 금시 노염이 사라지고 그 대신 입과 눈이 아까처럼 혼자 웃는다. 저 로지농 칼슘 있지요? 네, 있어요. 보내드릴까요? 한 꽉만. 곧 좀. 네, 시방 곧 보내드릴게요. 그럼 한 꽉만. 초봉이는 전화가 끊기는 소리를 듣고도 그대로 한참이나 섰다가 겨우 돌아선다. 그는 무얼하고 이야기라도 좋으니 좀 더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그럴 바이면 이 편에서 전화를 걸 수도 있고 또 전화가 끊기기 전에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하겠지만 그러나 그저 이야기가 하고 싶었지.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는 모르고 모르니까 하재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언제고 전화를 끊고 나선 저 혼자만 섭섭해 하는 것이다. 초봉이는 실상 승재와 한 지붕 밑에서 살고 있다. 승재가 초봉이네 집 아랫방을 얻어서 거처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둘이는 아침 저녁으로 얼굴을 대하는 터에 밖에 나와서 전화로 이야기를 해야만 할 까닭은 없는 것이다. 집에서 부모네가 그것을 간섭하거나 하는 것도 아니니. 그러나 둘이는 집에서는 사세에 부득한 것 말고는 서로 말이 없이 지낸다. 내외나 조심을 하자는 것도 아닌데 둘이는 그러고 지낸다. 그것을 지금 초봉이더러 너 승재한테 마음이 있는 게로구나. 이렇게 묻는다면 초봉이는 아니라고 기를 쓰고 얼굴이 붉어질 것이다. 뒤바꾸어 승재더러 그 말을 물어도 역시 그럴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로 그들은 그들 자신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이다. 초봉이는 로지논 칼슘 한 꽉을 꺼내다가 전표를 써서 먼저 준비해 놓은 태수의 것까지 아이를 주어 배달을 하라고 태수의 것은 이러저러한데 있는 그의 하숙집으로 갖다 주라고 이르니까 아이놈이 연신 빈들빈들 초봉의 얼굴을 치어다 보면서 고상이요? 모모은행 고상이요? 했었는 것이 아무래도 사람을 구슬리는 양이다. 너 왜 그러니? 그이가 뭘 어쨌니? 초봉이는 머루먹은 속이라도 무심결에 따라 웃으면서 물어보는 것이다. 아니에요. 히히히. 저희가 왜 저럴까? 아니에요. 고 상이 어쩔령으로 오늘은 제갸가 안 오고서 이렇게 배달을 시키니깐 말이지요. 헤헤. 누군데 저희가 왜 저래? 아주 조상도 초봉이 시치미를 뚝 따요. 저애 좀 봐요. 내가 무슨 시치미를 뗀다고 그래. 그럼 안 따요? 사흘에 한 번씩은 꼭 가게에 와설랑 무엇이고 사가는 고상을. 조상이 몰라요? 다 알면서. 그래도 난 모르는 걸 어떡하니? 허구 많은 손님을 누가 일일이 다 낯을 익혀둔다냐? 그래도 고상은 특별히 다르다냐요. 누구 때문에 육장 와서 쓸데도 없는 걸 사 가는데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하니? 모르긴 왜 몰라요. 다 조상 얼굴 보려고 그러는데. 히히.
척 연엘. 저애가? 초봉이는 잘급해 소리를 지르는데 얼굴은 절로서 화텄 닳는다 하고 일병 그렇게 듣고 생각해 보니 아닌 게 아니라 낯짝을 암직한 여러 손님 가운데 한 사람 아리송하니 얼굴이 머리에 떠오른다. 후리후리한 몸에 착 맞는 양복을 입고 갸름한 얼굴이 해맑고 코가 준수하고 윗입술을 간드러지게 벌려 방긋 웃고 그래서 무척 앵길성 있게 생기기는 생겼어도 눈이 오긋한 맨눈에 눈자가 몹시 표독스러워 보이는 그 사람이 그러면 모모 은행에 다니는 그리고 탑삭불이 한 참봉 내 집에 기식을 하고 있다는 또 그리고 배달하는 아이 말대로 초봉이 저를 보려고 자주 물건을 사러 가게에 온다는 그 사람인 게로구나 하는 짐작이 들었다. 그러나 초봉이는 웬일인지 아까 첫 번과는 달리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그 사람 고태수의 얼굴이 다시금 떠오르더니 그것을 요모로 조모로 뜯어보는데 또 그러자 문득 승재와 비교가 되어지면서 비교된 결과 생김새로든지 처지로든지 승재가 훨씬 못한 것이 단박 드러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승재를 위해서 고태수한테 시기가 난다. 그래 분개해서 고태수를 들이 미워해야 하겠는데 그러나 어쩐 일인지 그가 미워지질 않고 자꾸만 더 돋보인다. 그럴 수가 있을까 보냐고 도로 또 비교를 해본다. 승재는 장차해야 버젓한 의사가 될 사람이지만 지금은 겨우 남의 병원의 조수요. 고태수는 당장 한 사람 몫을 하고 있는 은행원이다. 생김새도 승재가 못생긴 것은 아니나 고태수가 말끔한 것이 매력이 있다. 승재는 고태수의 조화된 데에 비해서 아무렇게나 생긴 사람이다. 키가 훨씬 더 크고 몸집도 크고 어깨통이 떡 벌어졌다. 얼굴은 두툼하니 넙죽하고 이마도 퍽 넓다. 그래서 실직하고 무게는 있어 보여도 메추로만 고운 태는 찾으려도 없다. 얼굴은 눈통이며 눈이며 코, 입 이런 것들이 제자리는 제자리라도 너무 울퉁불퉁하게 솟을 놈 솟고 박힐 놈 박히고 해서 조각적이기는 해도 고태수라는 사람처럼 그린 듯 곱지는 못하다. 다만 그의 눈만은 고태수의 눈과는 문제도 안 되게 좋다. 어느 산중에 있는 깊은 호수같이 맑고도 고요하다. 무엇인지는 모르겠어도 이 세상 좋은 것이라고는 다 그 눈에가 들었는 성 싶은 그런 눈이다. 그리고 이 눈으로 해서 승재의 그 아무렇게나 생긴 얼굴이 숭을 가리고 남는다. 못하거니 하고 그럴 수가 있을까 보냐고 다시금 둘을 빗대 보면 초봉이는 승재의 눈에 이르러 흠뻑 만족을 한다. 만족을 하고 그 기분이 그대로 승재의 모습으로 옮아가서 그에 올라앉아 말탄 양반 훨훨 솟한 양반 끄덕끄덕을 하고 싶은 어깨통 이 편이 몽둥이를 가져다가 콱 가슴에 부딪뜨리면 바위같이 움짓도 안 할 듯 싶은 건강한 몸뚱이 후련하게 뚜렷한 얼굴과 넓은 이마 그리고 다시 그렇듯 맑고 고요한 눈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생각해보고 전체로도 생각해보고 하느라니까 비로소 고태수라는 사람은 어디로 갔는지 잠깐 잊혀지고 승재가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이 착 안심이 되고 기쁘고 한다. 처지를 대놓고 보아도 실상은 도리어 둘을 같이 놓고 생각할 수가 없다. 승재는 작년 10월에 서울 가서 치르고 온 의사시험의 반은 넘겨 패스가 되었으니까. 그리고 금년 10월 시험이나 늦어도 명년 5월 시험까지 한 번 아니면 두 번만 더 치르면 전 과목이 다 패스가 되어 온근 의사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럴 날이면 한낱 은행원쯤 부럽지 않다. 여기까지 생각하던 초봉이는 한숨을 호 내쉬면서 가슴에다가 무심코 손을 얹는다. 안심의 표적인 것이다. 이렇듯 만족도 하고 안심도 하는데 그러나 그러는 하면서도 일변 따로 한번 머릿속에 박혀진 고태수의 영상은 그대로 처져 있고 종시 사라지질 않는다. 그것은 마치 그의 곱다란 얼굴과 좋은 몸맵시를 궁하고 보잘것없는 승재의 옆으로 들이대면서 자 어떻소 하고 비교해 보라고
느물거리는 것만 같다. 짜증이 나서 고태수한테 눈을 흘겨준다. 그러나 빈들빈들 웃기만 하지 물러가려고 하지 않는다. 재호가 마침 그제서야 털털거리고 가게로 들어선다. 어허, 이거 우리 초봉이가 혼자서 수고하는군. 제 얘기를 할 것. 그는 기다란 얼굴로 싱글벙글 웃으면서 수선을 피운다. 초봉이 혼자서 수고를 했어. 이놈은 어디 갔나? 옳지, 배달 나간 거로구만. 그렇지. 어후후, 더웁다. 인젠 제법 덥단 말이야. 제기랄 것. 한편 떠들면서 좋아하는 양이 단단히 좋은 일이 있는 눈치다. 초봉이도 그에 섭슬려 웃으면서 손가방을 받아준다. 응, 그래 저리 좀 내던져 주어. 근데 초봉이가 자꾸만 저렇게 이뻐져서 저거 야단났군. 야단났어. 허허허허. 제기랄 것 뭘 이쁘면 좋지. 허허허. 근데 말이야. 응? 아주 지금 대대적으로 좋은 일이 생겼단 말이야. 대대적으로. 응? 그러고 우리 초봉이한테도 대대적으로 좋은 일이고. 허허허. 제기랄 것 인전됐다. 재호는 언제고 그렇지만 오늘은 유독히 더 정신을 못 차리게 혼자 찢고 까불고 하면서 북새를 놓는다. 초봉이는 대체 좋은 일이라면서 저렇게 떠들어대니 무얼 가지고 저러나 싶어 속으로 적잖이 궁금했다. 재호는 초봉이가 앉은 테이블 앞에 걸상에 가서 털씬 걸터 앉아 모자를 벗어가지고 번질번질한 대머리 얼러 얼굴에 붙이질을 한다. 그러다가 두리번 하더니 초봉이가 가방을 들고 섰는 걸 보고 응, 거기 있군. 나는 또 어디다가 내버리고 왔다고. 제기를 것 거잘 좀 갖다가 제약실 안에 둬 두라고. 아까는 내던지라더니 이제는 또 잘 갖다 두란다. 그 속에 좋은 게 들었단 말이야. 그 속에. 오늘 아주 대성공이야 대성공. 근데 초봉이도 좋은 일이 있어. 시방 이야기 할까? 가만히 있자. 나 담배 한 개 피우고. 응? 아뿔싸. 담배가 없군. 아, 놈은 어디 갔노? 오라, 배달 나갔지. 제기랄 것 빙수 한 그릇 먹었으면 좋겠다. 빙수, 시방 팔까? 아직 없을 테지? 글쎄요. 없을 거야, 없어. 제기랄 것 이게 다 옆에 내 잘못 만난 놈의 고생이야. 아, 이런데 척 밀수나 한 그릇 타다가 죽은 하면 오죽 좋아. 밤낮 그 히스테리만 부리지 말고. 응? 그렇잖아? 어허, 제기랄 것. 아주머니가 참퍽 기다리셨어요. 아, 불사. 재호는 무릎을 칠 듯이 깨우치고는 잠시 멍하다가 뒤통수를 긁는다. 이거 야단났군. 오늘 2시에 동부 이납시고 제 동문의 친정집 환갑잔치에 가기로 했었는데 그만 깜빡 잊었지. 안 잊었어도 보던 일이야 제쳐놓고 오지는 못했겠지만. 그래 나와서 무얼 했지? 뭐 별로. 초봉이는 소경사를 다 이야기할까 하다가 그만둔다. 제랄 하자너? 2번이나 나오셔서 아저씨 안 오셨느냐고. 아냐, 분명 제랄을 했을 거야. 분명. 그래 제랄을 하다가 혼자 간 모양이지? 그러니 이거 야단하냐? 그놈의 성화를 어떻게 봤나? 제기랄 것 돈 100원만 얹어 줄게시니 누구 그놈의 옆에 내 좀 물어가는 사람 없나? 허허 제기랄 것. 아이머니나 숭언 소리도 퍽도 하시네. 아니야 정말이야. 초봉일랑 인제 시집 가거든. 애여 남편 그렇게 달달 볶지 말라고. 거 아주 못 써. 그놈의 옆에 내가 좀 그러지를 안 했으면 내가 벌써 20년 전에 10만 원 하나는 모았을 거야. 응? 그렇잖아? 아저씨도 2분이 결혼하신 지가 10년 남짓 하신다면서 그러세요? 네, 온. 아하하, 참 그렇던가? 내가 정신이 없군. 그건 그런데 초봉이도 알지만 애거 옆에 내 히스테리 아주 골머리가 흔들려. 그거 어떻게 이혼을 해버리던지 해야지 못 견디겠어. 아무것도 안 되겠어. 괜히 그러세요. 아니 자유 결혼이니까 이혼도 자유야. 거 새끼도 못 낳고 히스테리만 부리는 옆에 내 무엇을 쓰노. 그렇지만 아주머니가 보시기엔 아저씨한테 더 잘못이 많답니다. 잘못? 덜어 있지. 오입한다고. 그리고 제 히스테리에 맞추지 않는다고? 그러니깐 갈려야지. 잘잘못이야. 뉘게 있던간
둘이서 같이 살 수가 없으니까 갈려야 할 거 아니야? 그렇잖아? 전 모르겠어요. 초봉이는 재호의 이야기에 끌려 허튼 수작에 대걸은 하고 있어도 시방 딴 걱정에 도무지 건숭이다. 그는 재호한테 청할 말이 있어서 윤희 못지않게 재호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막상 재호가 돌아오고 해서 얼굴을 대하고 난 즉은 언제나 마찬가지로 선뻑 말이 나오지를 않던 것이다. 그는 실상 아까 아침나절에 이야기를 했어야 할 것이었다. 그러나 벼르기만 하고 말이 차마 나오지를 않아서 주춤주춤 하고 있는 동안에 재호는 부르르 나가버렸고 그래서 후회를 하고 종일토록 까맣게 기다리고 있던 참이다. 하다가 이제 그가 돌아왔으니 말을 내야 할 것이지만 그러나 종시 말은 나와지지 않고 그러면 그만두지 한즉 당장 집안 식구들이 굶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며 오늘이 이러한 걸 내일을 또 그 다음 날도 돈이 생길 때까지는 굶어야 할 테니 도저히 안 될 말이다. 아저씨, 저... 초봉이가 겨우 쥐어짜듯이 기운을 내서 이렇게 말뿌리를 따놓고 눈치를 보느라고 고개를 쳐드니까 재우는 없는 담뱃곽을 찾느라고 이 포켓 저 포켓 부산하게 뒤지다가 마주 얼굴을 든다. 무어? 이놈의 담배가 그렇게 하나도 없나? 제기랄 것. 그래, 무어 할 이야기 있어? 무어야? 네. 그래, 무슨 이야기인데? 말씀하기가 미안해서. 미안한 것뿐이 아니지만 사실 미안하기도 퍽 미안하다. 지난달 금음을 가까스로 넘기고서 초하룻 날 하루만 겨우 지나고 난 이달 초 이튿날 가게에 나오기가 무섭게 오늘처럼 염치를 무릅쓰고 돈 10원을 이달 월급턱으로 선대받아 간 것이 열흘도 채 못 된다. 그랬는데 그런 때문에 이제 찾을 것이래야 겨우 10원밖에 남지 않았고 월급날이라고 정한 25셋 날이 되기도 전에 또 선대를 해달라고 해야 되니 가령 저편에서야 괜찮다고 하지만 초봉이로 앉아서는 말을 내기가 여간만 민망한 노릇이 아니다. 초봉이가 말을 운만 떼어놓고 그 다음 말을 못하고 어려워만 하는 것을 허허 사람도 원 알았어. 재호는 벌써 알아차리고 돈 있을 때가 있단 말이지. 그걸 말 좀 하기를 그렇게 어려워한담. 사람도 어디서 원. 그래도 미안하잖아요. 미안은 무슨 미안. 미안하기로 들면 내가 되레 미안하지. 친구 자녀 데려다가 두고서 월급도 변변히 못 주어서 늘 옹색하게 하니깐. 안 그래? 그렇지? 허허 제기랄 것. 그래 얼마나 쓸까? 날더러 일일이 달라고 해선 뭘 하누? 거기 있을 테니 좀 꺼내다 쓰고 장부에 올려놔 놓지. 그래 거기 손 금고에서 꺼내 써요. 응 아뿔싸 열쇠를 내가 가지고 나갔었지. 정신없어 야단났어 제기랄 것. 재호는 포켓에서 열쇠 꾸러미를 꺼내가지고 테이블 위에 놓인 송 금고를 방울소리를 울리면서 찰그당 열어젖힌다. 초봉이는 두고 보면 볼수록 소탈하고 시원스런 재호가 사람이 좋았고 비록 본디야 남이지만 그만한 아저씨를 둔 것이 또한 좋았다. 만일 재호가 정말로 외가로든지 친척으로서의 아저씨가 된다면 더욱 마음 든든하고 즐거울 것 같았다. 그리고 이렇게 초봉이가 보기에는 좋은 사람인 것을 대체 그 부부간이라는 게 무엇이길래 윤희는 육장 두고 재호를 못살게 시리 달달 볶아대는지 그 속을 알 수가 없었다. 그래 얼마나? 5원? 10원? 재호는 1원, 5원, 10원 이렇게 세 가지 지전을 따로따로 집어들고 세면서 묻는다. 글쎄요. 초봉이 기왕이니 10원을 탔으면 좋겠으나 그역 말이 나오지 않는다. 저런 사람도 돈 쓸 사람이 얼마 쓸지를 몰라? 허허 제기랄 것 자 10원. 기왕이면 목에지게 한꺼번에. 초봉이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이 내쉬어지려고 하는 것을 속으로 삼키고
파르스름하니 앵길성 있게 색채가 나는 10원짜리를 받아준다. 돈을 받아준 손바닥의 촉감도 여느 때 물건을 팔았을 때는 다 같은 10원짜리라도 그런 줄을 모르겠더니 이렇게 어렵사리 제 몫으로 받아쥐는 10원짜리의 촉감은 어디라 없이 그놈이 빳빳하면서도 자별이 보드라운 것 같았다. 돈을 탔으니 이제는 집으로 갈 일이 시각이 바쁘다. 그러나 아직 겨우 4시 반, 돌아갈 시간 6시까지는 1시간 반이나 남았다. 어떻게 하나? 탈을 하고 오늘은 일찍 돌아가나? 좀 더 있다가 배달하는 아이가 돌아오거든 집으로 보내주나? 이런 때에 동생이라도 누가 나왔으면 싶었다. 재호는 지하실로 들어가 앉아서 손가방을 열어놓고 무엇인지 서류를 뒤적거린다. 그것을 보니 아까 재호가 들어서던 말로 떠들어대면서 좋은 일이 있다고, 초봉이한테도 좋은 일이 있다고 수선을 피우던 일이 생각났다. 그날에 생활이 막막하고 앞뒤통이 막힌 때에는 빈 말로나마 좋은 일이 생긴다는 말을 들으면 반가운 법이다. 초봉이도 그래서 한 가지 씨름을 놓고 나니 그 다음에는 대체 그 좋은 일이라는 게 무엇인고 이 편에서 물어라도 보고 싶게 차차 궁금증이 나기 시작한다. 재호는 서류를 한번 쭉 훑어보더니 다시 차곡차곡 챙겨서 제약실 안에 있는 금고를 열고 소중하게 건사를 한 뒤에 도로 마루로 나온다. 자, 인전 참 초봉이한테 이야기를 좀 해야지. 재호는 테이블 앞 의자에가 걸터앉더니 나 이 전빵 이거 팔았지. 헤헤 팔아도 아주 잘 판 걸 제기랄 것. 네? 초봉이는 하도 어이가 없어 놀라지는 대로 놀랐지. 미처 어찌하지를 못한다. 그러나 재호는 연신 싱글벙글 웃기만 한다. 왜 그렇게 놀라누? 허허허 걱정 말아요. 걱정 없어요. 초봉이는 다시 생각하니 주인이 갈린다고 점원까지 갈릴 날 법은 없으니 너는 걱정 없는 이란 말인 듯 싶었고 사실 또 그게 근리한 말인 것 같아서 지레 놀란 것이 무색했다. 누가 샀는데요? 뭐 어떤 가모가 하나 덤벼들어설랑? 허허 제기랄 것. 헌데 초봉이 말이야. 나하고 같이 서울로 가지? 서울. 서울로요? 초봉이는 알아듣고도 모를 소리여서 뚜렛뚜렛 하는 것이다. 응, 서울로. 어떻게라니 차 타고 가지 걸어 가질까 봐서? 허허, 제기랄 것. 그래도 전 무슨 말씀인지 모를 건 또 뭐 있나. 서울로 가서 시방 여기서처럼 일 도와주면 되지. 네? 초봉이는 그제서야 겨우 고개를 끄덕끄덕 한다. 인제 알겠지? 그래 서울로 가요. 서울로 가면 내 정식으로 월급도 나눠주지. 그때는 시방처럼 이런 여점원이 아니라 사무원이야 사무원. 그러고 나는 응? 척 지배인 영감입시고 허허 박재호가 인전 선영 명당 바람이 나나보다 제 얘기랄 것. 무얼 시작하시는데? 제약회사야 제약회사. 이것 봐요. 내가 몇 해 전 버텀도 그걸 하나 해볼 영으로 별렀단 말이야. 그거 참 하기만 하면 도무지 어수선하기가 뭐 짝이 없거든. 글쎄 30전이나 50전 들여서 만들어가지고 뭐 어쩌고 어쩌고 하다가 풍을 쳐서 커다랗게 신문에다 광고를 내면 말이야. 헐라치면 10원씩 내고 사다 먹어요. 10원씩을. 제깟 놈들이 뭐 약이 어쩐지 아나 뭐. 그래 10곡 20곡 남아요. 10년 안에 30만 원 이상 벌어놓을 테니 보라고. 30만 원. 어쩌면 그럴듯하지? 거 봐요. 그래서 이번에 그걸 하기로 돈 낼 사람이 나섰단 말이야. 그자가 4만 원 내놓고 내가 2만 원 내놓고 주식회사 무슨 제약회사라고 쓱. 자본금은 30만 원이고 사장의 아무개요. 지배인의 박재호요. 허허 제기랄 것. 그러느라고 이것도 판 거야. 팔아도 수띠게 팔았지. 2천 원 들여서 설비해 놓고 10년 동안 1,000만 원이나 모으고 그리고 나서 5천 원을 받았으니 허허 제기랄 것. 세상이 아직도 어수룩하단 말이야. 어수룩해.
이걸 5천 원에 사는 가무가 있지를 않나. 3, 40전짜리 약을 만들어서 광고를 크게 내면 저희가 광고 요금 꺼정 약정에다가 껴서 내구 좋다고 사다 먹더란나. 그러니 장사 해먹는 이놈이 손복할 지경이지. 생각하면 벼락을 맞을 일이야. 허허, 제기랄 것. 초봉이는 흐무진 것 같기는 해도 어수선해서 무엇이 무엇인지 속을 알 수가 없었다. 그건 그렇고, 그래 그러니 초봉이도 날 따라서 서울로 같이 가요. 글쎄 저렇게 이쁘고 좋게 생긴 아가씨가 이따구 군산바닥에 묻혔어야 바랄 게 있나? 서울로 가야만 다 좋은 신랑감도 생기고 하지. 흐흐. 그리고 아버지가 혹시 반대하신다면 내 쫓아가서 욱제키지 않으리? 만약 어머니 아버지가 서울 보내기 안심이 안 된다면 뭐 내가 우리 집에다 맡아 두자느리? 그러니 이따가 집에 가거들랑 어머니 아버지한테 우선 말씀을 해요. 그리고 가게 되면 이달 보름 안으로 가야 할 테니깐 그리 알고, 응? 네. 초봉이는 승낙하는 요량으로 대답을 한다. 사실로 그는 어느 모로 따지고 보든지 재호를 따라 서울로 가게 되는 것이 기쁜 일이었었다. 재호는 그렇다. 방금 한 말대로 여러 해 두고 벼르던 기회를 만나 그야말로 평생 팔자를 고칠 커다란 연극을 한바탕 꾸미게 되니 엉덩이가 절로 들썩거리게 만족한 판이다. 그러니 얼굴 묘하게 생긴 계집애 하나쯤 그리 대사가 아니다. 만일 초봉이로 해서 일에 걸리적 거림이 있다던가 또 그게 이미 소나기에 들어온 애물이라고 하더라도 일을 하는데 필요하만 하다면 도로 베아타 놓기를 주저하지 않을 경우요. 그럼직한 인물이다. 그러나 초봉이와 일과는 아무런 상극도 되지를 않는다. 그럴 뿐 아니라 초봉이는 재호한테 진실로 웃음을 빚어주는 한 송이에 꽂힌 것이다. 재호는 아내에게 늘 복겨 지내기만 하지 가정에 대한 낙이라고는 없다. 그러한 그에게 이쁜 초봉이를 손 닿는데 두어두고 시시로 바라보는 것은 큰 위안이 아닐 수 없던 것이다. 물론 안면이는 친구의 자녀라는 것이며 나이 갑절이나 층이 져서 자식벌 밖에 안 된다는 것이며 아내의 감시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초봉이가 미혼 처녀라는 것 때문에 그의 욕망은 행동으로 발전을 하지는 못한다. 사실상 일반으로 중년에 들어선 기혼 남자는 그가 패를 차고 다니는 호환이 아니면 미혼 처녀에게 대해서 강렬한 호기심을 갖기는 가지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러나 그 미혼 처녀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게 겁이 나고 조심이 되어 좀처럼 그들의 욕망을 행동화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수가 많다. 초봉이에 대한 제호의 경우가 역시 그러한데 그러나 아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초봉이를 놓치고 싶덜 않던 것이다. 6시가 되기를 기다려 초봉이는 가게를 나섰다. 오후에 한가한 해가 서편으로 기울고 하늘은 한빛으로 푸르다. 너무 맑고 푸른 것이 되레 그대로 두기가 아깝고 흰 구름 조각 한두 장쯤 깔아 놓았으면 좋을 것 같다. 아침에도 그랬고 어제 그저께부터도 그랬지만 정거장 둘레의 포플러 숲과 그 건너편의 낮은 산이 처음 보는 것 같이 연푸른 초록으로 훤하게 피어오른다. 어디 포근포근한 잔디밭이라도 있으면 퍼근히 좀 주저앉아 놀고 싶어지는 것을 그러한 느긋한 마음가는 딴판으로 종종 걸음을 쳐서 제일 보통학교 앞을 지나 집이 있는 둔배미로 가고 있었다. 학교 마당에서는 아이들이 몇만 놀고 있다. 초봉이는 혹시 형주가 그 속에 섞여 있나 하고 철사 울타리 안으로 눈여겨 들여다보기는 했으나 물론 있을 턱이 없었다. 머리 위로 솟은 아카시아 나무에서 달콤한 향내가 가득 번져 내린다. 초봉이는 끌리듯 고개를 쳐들고 높다랗게 조랑조랑 매달린 아카시아 꽃송이를 올려다보면서 절로 미소를 드러낸다. 조금 아까만 해도 초봉이는 이러한 마음의 여유는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꽃송이에 마음 놓고 웃을 수가 있는 것이다. 제호를 따라 서울로 가기로 아주 마음에 작정을 했다.
모친은 선뜻 그러라고 할 것이고 좀 반대를 한다면 부친이겠는데 잘 이야기를 하고 또 모친과 재호가 우측 좌측을 하면 역시 승낙을 할 것이다. 재호가 아까 월급도 한 40원 준다고 했으니까 우연만 하면 30원은 집으로 내려보낼 수가 있고 또 종차 형편을 보아 집안이 통 서울로 이사를 해 갈 수도 있을 것이다. 서울, 서울, 늘 가고 싶던 서울이다. 서울은 4년급 때 수학 여행으로 한번 구경을 가기는 했었다. 그러나 그렇게 지난 결에 한번 구경한 것으로는 초봉이가 동경하던 서울의 환상을 씻지 못했다. 그는 서울이면 그때 본 것보다는 더 아름답고 더 즐거움이 있으려니 지금도 생각하고 있다. 하던 참이라 이렇게 뜻밖의 서울로 가게 된 것이 기쁘고 그리고 이제 무엇인가 그게 어떠한 무엇인지는 몰라도 무엇인지 좋으려니 싶던 것이다. 하기야 그렇게 기쁘던 끝에 문득 윤희를 생각하고 이건 일이 모두 와해되나 하면 낙심이 되기도 했었다. 윤희가 방해를 놀면 별 수 없이 못 가고 말 것이었었다. 해서 그게 걱정스럽고 그래 하다못해 무얼 그것도 재호가 좋도록 다 이러고 저러고 해서 역시 따라가게 되겠지 하고 짐짓 저를 안심시켰다. 또 한 가지 승재와 매일 전화도 못하고 서로 멀리 떨어지게 되는 것. 이것이 여간만 섭섭한 게 아니었었다. 그러나 그것도 이럭저럭 좋도록 제 마음을 무마해 놓았다. 승재는 시험을 보느라고 가끔 서울은 다닐 터이니까 간혹 만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는 동안에는 시방에 전화 대신 편지나 서로 하면서 지내고 그러노라면 승재도 종차 서울로 올라오겠거니 해서 역시 안심을 했던 것이다. 한참이나 생각에만 잠겨 무심코 걸어가던 초봉이는 머리 위로 향기를 뿜는 아카시아 나무를 또 한 번 올려다보고는 방씩 웃는다.